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을 세계인은 큰 관점에서 논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에서 모두 외면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뉴욕타임즈 기자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인인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바이저 제인 킴이 버니 샌더스 지지자로서 CNN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보좌관들의 5번이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지지자와 30분 동안 논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집니다. 클린턴 후보가 국무부의 룰을 명백하게 어기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이메일 스캔들이 선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행위는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 뒤 연방수사국도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토론하자고 제의했고 트럼프 후보도 일단 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크레딧 620인 정도의 사람에게도 3% 다운페이로 주택융자를 해준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그 버니 샌더스 후보의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광고가 나가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한인 그 텔레비전에 광고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광고 그 클립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제가 여기에 넣어뒀는데 왜 없을까요? 잠시 뒤에 그 부분은 그 광고 나가고 나서 또 그 찾아서 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 캘리포니아주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오늘은 이제 북가주로 갔죠. 버니 샌더스 후보 남가주에서 여러 번 그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CNN 방송에는 한인으로서 그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슈퍼바이저로 오랜 동안 꽤 오래됐죠. 이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민주당에서는 뭔가 그 여성으로서 떠오르는 그 정치 그 차세대 주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믿어지는 제인 킴 육지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는 너무나 그 친숙한 인물이죠. 저희 남가주에서도 제인 킴 슈퍼바이저의 어떤 활동을 간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인 킴 슈퍼바이저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런 인물로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론 형식이 아니라 단독 인터뷰였는데 우선 왜 그 본인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샌더스의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To the very issues that the constituents that I represent here in San Francisco care about: income inequality, free higher education, affordable housing, solutions to homelessness. In fact, last month I unveiled a proposal to make community college here free for all San Francisco residents with a modest tax on luxury homes over $5 million. 결국은 이제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고 있는 수입 격차 줄이기를 가장 동등하게 4가지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그 고등교육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슈퍼바이저로서 그 샌프란시스코죠. 커뮤니티 칼리지도 무료로 해야지 되는 그런 그 안을 발의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주택 문제는 다른 미국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가장 그 집이 비싼 곳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헬스케어를 갖게 되는 이런 것은 공통적인 그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CNN 앵커가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숫자상으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저히 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인데 계속 그 예비선거에 남아있는 것이 민주당의 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메시지, 어떠한 그 정책 같은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Debate on our wealth gap, on affordable health care, on how we can house all of our residents, that is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Party. We have seen nearly 2 million Californians register since January 1st. 200,000 on the last day to register this past Monday. 네, 지금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얘기하기를 수입 격차를 줄인다는 것, 그리고 헬스케어를 갖고 주택 문제, 이런 모든 그 해결하는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부터 지금 유권자 등록 월요일에 마감했죠. 그때까지 20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마감 날인 월요일 하루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해서 결국 그 민주당의 유권자 등록률이 218%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계속 경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CNN 앵커가 제니 킴 그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 예비 경선 시작하고 그 토론하고 할 때는 버니 샌더스가 그 이메일 문제 집어치우자, 지겹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것을 파헤쳐야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아주 뭐 현명하게 답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 않고 그 과정은 뭐 지금 그 국무부에서 일단 과정을 발표를 했고 연방 수사국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 이제 해 나가되, 그러되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 많이 망가지고 있고, 그런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지 된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The General has released a report, and there will be a careful process moving forward. We should let this process play out. Senator Sanders is talking about the very issues that we are concerned with. In fact, the constituents I represent aren't talking about the emails. They're talking about how they're going to retire. They're talking about how they're going to own a home in the future. These are the 네,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의 그 집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뭐 그 정도. 어쨌든 그 제가 혹시 처음에 제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제인 킴, 그 샌프란시스코 육지구 슈퍼바이저가 오늘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캘리포니아주의 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사설에서요. 이 LA 타임즈 사설은 23일에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선거에 대해서 사설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이 이제 26일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실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그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전에 그 제인 킴 슈퍼바이저도 버니 샌더스를 상당히 그 지지를 그 강하게 했지만, 오늘 아침에 그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헐리우드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은 저 퇴근할 때 가보려고 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한번 봐주십시오.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행콕박 쪽에서 가다 보면은 윌셔 쪽으로 가다가, 윌셔하고 서쪽으로 가다가 베버리힐 쪽으로요, 윌셔와 페어팩스가 만나는 곳에 비어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죠. 윌셔와 페어팩스의 북서쪽 코너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예전에 그 쟈니의 커피숍이었는데, 커피숍 레스토랑이라고는 그대로 써 있는데 여기가 쟈니가 아니라 버니의 커피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의 얼굴과 이게 특히 이제 유난히 그 간판이 길고 큰데 잘 그 그려져 있고, 그리고 유리창에도 버니 샌더스의 뭐 컵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서, 이 주인이 그 옆에 바로 99센트 스토어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99센트 스토어인데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이 커피숍 뒤에 파킹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파킹 낯이 꽉 차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부자 그 99센트 주인까지 걱정했잖아요. 커피숍이 새로 문을 열어서 오픈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디다가 파킹을 해야지 되지 걱정했는데, 그 커피숍 자체도 99센트 스토어가 그 주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사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고 파킹맛으로 쓰고 있는데, 그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캠페인 진영에 이곳을 그 폰 뱅킹하는, 전화로 이제 캠페인하는 그런 오피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곳을 굉장히 잘 보이고 큰 면적도 크고 하잖아요. 버니 샌더스를 알리는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A의 버니의 열풍이다 하고 헐리우드 리포터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56년도에 조니 커피숍이 이제 이렇게 오픈이 돼서 지금은 2000년도에 문 닫은 뒤에는 LA시가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유적 건물이라고 할까요? 히스토릭 그런 컬처럴 모니먼트로 지정을 했는데 2013년도에 일단 6월 7일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이 커피숍이 그야말로 버니의 커피숍이 된다는 겁니다.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만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버니와 힐러리가 계속 오늘도 선거 캠페인을 할 것이고요. 열기가 뜨거운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제게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거죠. 그제도 한 분이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시던데 제가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어요. 퍼블릭 팔러시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비교적 공정하다고 하는 그런 기구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에요. 3월 달에 같은 퍼블릭 팔러시 인스티튜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했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9%포인트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 유권자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앞서가요. 여전히 8%포인트를 앞서가서 49대 41%지만 지금 무당파가 많고 또 무당파로 등록을 해도 지금 민주당인 버니 샌더스에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심지어 지더라도 슈퍼 대의원들 숫자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바쁜 때에 어제 오늘 계속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크게 이겨야 버니 샌더스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뒤집힐 수 있는 것을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만약에 샌더스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기면 그때부터 슈퍼대의원들도 이건 뭐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버니 샌더스가 도널드 트럼프에 이긴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어제는 국무부의 내부조사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잘못했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슈퍼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금까지 기대를 해왔고 어제 국무부의 내부조사 발표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거죠. 게다 대고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인데 버니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강하게 이기고 나면은 이게 이제 샌더스에게 뭔가 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트위터로 나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 이슈로 토론회 한번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토론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또 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토론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ABC 방송에 인터뷰하는 진행자가 그대로 버니 샌더스의 이 글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토론을 하겠다고 했어요.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CBS 방송과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 좀 하면 토론하지 이런 반 농담 반 진담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주를 겨냥을 하면서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장소, 시간, 토론자는 누구로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버니 샌더스의 경우에는 결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잘하면 힐러리 클린턴과 토론하지 못했던 것도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에 응하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면서 캘리포니아주 그 유권자들이 왜 자신을 지지하는가를 결정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로서는 만약에 그 샌더스와 토론을 해서 본인이 잘하면은 공화당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공화당 특히 뭐 아직도 본인을 그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그 정치인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에게 본인들이 이긴다고 가정을 할 때에 어떠한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뭐 재미삼아 아니면 또 뭐 심각하게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금 1분이 굉장히 그 귀한 시간에 30분이나 버니 샌더스 지지자와 뭐 그야말로 그 논쟁 같은 논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버니 샌더스를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아침 사설은 힐러리 클린턴을 완전히 비난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광고를 통해서였습니다만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런 그 한인들 또 특히 그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진 그 제작된 그런 그 광고를 어제 그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광고를 들어보시는 것 괜찮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 진영에서 한인 그 방송국의 그 30초짜리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아시안 아메리칸 리더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는 단 한 명입니다. 바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민 정책을 개선하며 재향 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에 걸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힐러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I'm Hillary Clinton and I approve this message. 네,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에 관해서는 앞서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제인 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또 광고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어제는 뉴멕시코의 센타페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좀 전에 그 광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의 그 와이프를 홍보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만 봤는데 오디오 클립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봤는데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부스에 앉아서 4명인가 그 젊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뭐 밥은 아니고 그냥 미국식 식사 미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려고 했거든요. 젊은이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고 악수를 청하려고 하니까 한 젊은이가 그 내민 소원을 거부했습니다. 24살의 누구냐면은 조시 브로디라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자 이 젊은 청년이 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의 그 월스트리트와의 관계 또 그 웰페어 개혁한 것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뭔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요, 그 패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육부도 잘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틀렸다. 그 말 틀렸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분만 얘기하지 말아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이 젊은이가 계속 알고 있는, 본인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월스트리트에 어떻게 클린턴이 도움을 줬으며, 황금 낙하산을 띄워줬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에 재무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이제 북미주 자유협정, 나프타 같은 거, 이런 것 버니 샌더스가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더 많이 고통받았다. 물론 버니 샌더스 말이 옳았다고 하는,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늘이 있고 햇빛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오늘의 미국 끝날 무렵에 원자폭탄 투하에 관해서 또 한국인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계속 오고 가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옆에서 비서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하실 시간인데요.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동하실 시간인데요. 하는데도 30분 동안 계속 이 젊은이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 젊은이들도 앉아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만 서서 얘기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도 미국이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그런 그림은 사진을 제가 몇 장을 봤는데 클린턴은 계속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은 계속 서 있고 24살 젊은이가 본인이 원래 앉아 있었던 자리니까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계속 30분 동안 설전을 할 수 있었을까? 30분 다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통령이 와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악수도 거부할 권리. 그래서 악수를 거부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런 미국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국무부 내부의 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완전히 잘못했다, 이메일 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겁니다. 우선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콜린 파웰도 개인적인 이메일 썼는데, 했었을 때 콜린 파웰의 이메일 사용한 것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용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로지 집에 있는 서버를 통한 개인 이메일만, 그것도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 할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블랙베리로 썼었고, 그리고 이제 콜린 파웰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무장관 사무실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은 컴퓨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런데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의 경우는 국무부의 이메일도 쓰고 개인 이메일도 썼는데 국무부 바깥 사람들과 어떠한 것을 주고받을 때는 이제 개인 이메일을 썼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요, 국무부에서도 이메일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오기 전부터는 2009년부터는 더 룰이 까다로워졌고, 왜냐하면 인터넷에 대해서 그해커들이 너무 세련된 방식으로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아무도 그 전에 사람들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판단의 문제라는 거죠. 조심을 해야지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2월 달에 국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모든 것을 다 카피하고 해서 보관했어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국무부의 일과 관련된 것은 프린트해서 카피해야지 되고, 나중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는 카피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적으로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게 돼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부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이제 다 그런 것을 처리를 해놓고 나가야지 되는데, 국무부 장관에서 떠나고 나서 2년 뒤에야 그것을 수만 개를 지우고 일부만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 사설로서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또 다른 사설에서 버니 샌더스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두 신문이 굉장히 오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난적인 그런 기사를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먼저 보자면,
국무부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고 하지만 어제 83페이지짜리예요. 국무부 내부 조사에 보면은 국무부 사람들과 자신 그 집에 있는 서버를 통한 개인 이메일 쓰는 것을 의논 절대로 안 했고, 의논했으면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say no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약간 다른데요. 뉴욕타임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그 개인 이메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누군가의 슈퍼바이저 비슷한 사람이 노 절대로 장관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조사 결과 보면은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무시하고 그냥 썼다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FBI는 지금 이 캠페인에 더 큰 그늘을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 줄 수 있다. 이게 국무부 내부의 조사였는데 연방 수사국의 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국무부 내부의 조사에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인터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다 하겠다, 우리 협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무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조사를 좀 해야지 되는데 거부했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가 맞겠죠. 어제 바브라 박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은 제가 이런 부분들 대강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국무부 룰을 어겼다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연방 상원의원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 CNN 방송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이 2년 뒤에 제출한 것도 충분하지 않고,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중부 사령관이었던가요? 중부 사령관 다음에도 또 다른 롤이 하나 군에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CIA 국장으로 간 데이빗 그 패트라우스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상당히 친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하고도 친하고, 오바마와 이 세 사람은 조금 그 군사 문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요. 이 세 사람이 버락 오바마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나중에 이제 그 데이빗 그 패트라우스가 힐러리 클린턴과 주고받은 19개 이메일을 이 조사팀에 제출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이 제출한 이메일에서는 이 이메일이 19개가 없다는 거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도 뭐 뉴욕타임스와 크게 그 다르지 않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군요. 힐러리 클린턴의 이게 왜 시리어스한 이슈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과 그의 보좌관들은 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40년 내내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이 이메일 스캔들도 공화당이 조정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이다 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의회 조사가 아니라, 벵가지 이런 의회 조사가 아니라 지금 국무부의 내부 조사관의 총책임자는 같은 당인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FBI의 제임스 코메이의 그 수사국장의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제임스 코메이의 수사, FBI를 또 서로 약간의 견제가 있잖아요. FBI를 어떠한 그 감사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국무부입니다. 아니, 법무부입니다.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미국 최초의 여자 흑인 법무장관이요. 이 로레타 린치는 역시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금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뭐 다른 뭐 여태까지 국무장관들도 뭐 쓴 사람도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만 완벽하게 개인 이메일을 집에 서버에 있는 것을 두고 썼다 하는 것. 그리고 2009년부터군요. 이 그 국무부의 룰이 굉장히 그 까다롭게 바뀐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그 기사 제목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계속 정직성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어니스티 문제 아니면 그 트러스트워티 문제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제 국무부 내부 자료가 완전히 그 아주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아예 사설 제목에서 클린턴의 그 룰을 아주 알면서도 기꺼이 룰을 무시한 것은 도저히
excuse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판단 실수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거 트럼프가 하는 말 같아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내용들이 다 바깥에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해킹을 당했고요. 그런 것은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에 국무부 직원들이 이런 그 안전한 장치를 국무부 바깥으로 뭔가를 이메일을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sometime 그러려면은 스페셜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왜냐하면 국무부의 뭐 외교적인 사안 아주 그 예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국무부 차관보의 메모 같은 거 사이버 안보 위협이 있다 하고 국무부 차관보도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워싱턴 포스트 그 사설은요. 그 기사와는 좀 다르네요.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개인 이메일을 썼다면서 여러 번 경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법에 따라 인수하고 파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거, 전자 시스템 이용하지 않은 거, 전자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 이제 이게 저장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스텝들도 그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국무부 스텝이 이 같은 경고를 받을 때 국무장관은 그런 것을 기꺼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익스큐즈 당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대선 캠페인 지금 한가운데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지금 국무부 내부 수사와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빨리 조사를 완성해서 발표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를 보면은요, 지금 데이빌 류, 그 사지구 시의원이 딱 그 시의원 그 오피스에 들어가 보니까 탐 라본지 전임자가 모든 서류를 갖다 다 없애버려서 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그 이제 작은 규모와 큰 규모지만 그렇게 약간 그 좀 비슷하게 빗대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힐러리 클린턴이 상당히 위험한 처지입니다. 게다가 대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화이트워터 스캔들 같은 거, 그 클린턴 부부가 알칸소의 그 주지사 부부였을 때 다른 친구 한 사람은 그 남편은 힐러리 클린턴과 법률회사 같이 다닌 사람이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 일과 연관된 또 다른 그 빈스 포스터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백악관으로 갔었을 때 백악관 법률 자문을 하던 사람이고 화이트워터 스캔들에 그 해당되는 그 부부는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 부부와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뭐 부동산 나중에는 손해봤어요. 뭐 4만 달러인가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30만 달러를 그 맥두걸 그 부부에게 투자를 할 때 그 주지사인 그 빌 클린턴이 투자를 하도록 그리고 그 본인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마치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투자했다고 나중에 고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클린턴 부부는 아무 그 문제 없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관련돼서 백악관 법률자문이 아니 왜 권총을 머리에 쏴서 자살을 하고 뭐 이런 문제 이거 타살일 수 있다 하는 것 이 도널드 트럼프가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는 무슬림에 관해서 무슬림을 미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는 그 정도까지 가고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전화를 했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 통화한 뒤에 또 뭐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뭔가 공화당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것보다는 조금 더
없다 하는 것이 그 소비자들에게는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CNBC가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웰스파고 은행이 3%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뭐 저소득층이나 퍼스트 홈 바이어들 이런 프로그램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안 된다 했는데 웰스파고 은행의 경우는 크레딧을 620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620만 돼도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620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웰스파고가 발표를 한 것을 전해드리면 웰스파고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연방정부 프로그램 페니메와 함께 하고 이 웰스파고가 이제 가장 지금으로서 큰 주택 그 모기지 그 회사잖아요.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Your First Mortgage, Your First Mortgage여서 3%를 다운페이먼트하고 이제 융자가 고정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집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41만 7천 달러까지만 3%를 다운페이먼트하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것과는 달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집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그 집회문도 잘하고 잘 가꾸기 위한 교육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 또 이자율을 조금 내려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인기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620으로 지금까지는 그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기는 거의 힘들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전문가들이 뒤에 이것저것이 붙은 것 아니야? 라고 의심의 그 눈초리를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웰스파고는 융자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페니메가 이 프로그램을 사들여서 그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직도 뭐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는데 다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41만 7천 달러 미만까지는 웰스파고에서 3% 다운페이먼트로 융자를 해준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 뭐 일본 어디 갔다 해서 오늘도 또 어디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 평화공원까지 반대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의 합천에 있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그 폭탄 투하로 22만 명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서 한 4만 명, 5만 명, 작게는 뭐 한 3만 명 정도가 코리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노동하러 많이 그 징용 끌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사과도 못 받고 케어도 제대로 못 받던 것이요. 미국에는 한국 정부가 많이 얘기도 못했고 왜냐하면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지금 한 2,580명 정도가 살아 있는데 그 전에는요. 무슨 문둥병 환자니 해서 고름이 나와도 약도 없고 감자가 독성이 강하니까는 그 상처에 문질렀어야지 됐고 그 당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요 이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기자가 몇 번이나 가서 이분들을 만나 뵀는데 너무 그 화상을 입어서 강에 완전히 몸을 던졌어야지 됐고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이런 개발 반대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전에 일본이 먼저 한국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난징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참 그동안에 천민으로 취급받고 뭐 그 결혼하기도 힘들었고 자녀들도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분들은 핵 폭탄 투하로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도 정식 그 사과를 받지 못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도 이분들 생각하려고요. 오늘 하루 강혜신이었습니다. 뭐 지금 그 국무부에서 일단 과정을 발표를 했고 연방 수사국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 이제 해 나가되, 그러되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 많이 망가지고 있고, 그런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지 된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The General has released a report, and there will be a careful process moving forward. We should let this process play out. Senator Sanders is talking about the very issues that we are concerned with. In fact, the constituents I represent aren't talking about the emails. They're talking about how they're going to retire. They're talking about how they're going to own a home in the future. These are the... 네,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의 그 집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뭐 그 정도. 어쨌든 그 제가 혹시 처음에 제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제인 킴, 그 샌프란시스코 육지구 슈퍼바이저가 오늘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캘리포니아주의 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사설에서요. 이 LA 타임즈 사설은 23일에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선거에 대해서 사설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이 이제 26일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실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그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전에 그 제인 킴 슈퍼바이저도 버니 샌더스를 상당히 그 지지를 강하게 했지만, 오늘 아침에 그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헐리우드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은 저 퇴근할 때 가보려고 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한번 봐주십시오.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행콕박 쪽에서 가다 보면은 윌셔 쪽으로 가다가, 윌셔하고 서쪽으로 가다가 베버리힐 쪽으로요, 윌셔와 페어팩스가 만나는 곳에 비어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죠. 윌셔와 페어팩스의 북서쪽 코너, 다른 미국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가장 그 집이 비싼 곳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헬스케어를 갖게 되는 이런 것은 공통적인 그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CNN 앵커가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숫자상으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저히 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인데, 계속 그 예비선거에 남아있는 것이 민주당의 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메시지, 어떠한 그 정책 같은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Debate on our wealth gap, on affordable health care, on how we can house all of our residents. That is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Party. We have seen nearly 2 million Californians register since January 1st. 200,000 on the last day to register this past Monday. 네, 지금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얘기하기를 수입 격차를 줄인다는 것, 그리고 헬스케어를 갖고 주택 문제, 이런 모든 그 해결하는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민주당을 더욱 그 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부터 지금 유권자 등록 월요일에 마감했죠. 그때까지 20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마감 날인 월요일 하루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해서 결국 그 민주당의 유권자 등록률이 218%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계속 경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CNN 앵커가 제니 킴 그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 예비 경선 시작하고 그 토론하고 할 때는 버니 샌더스가 그 이메일 문제 집어치우자, 지겹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것을 파헤쳐야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아주 뭐 현명하게 답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 않고, 그 과정은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한인 그 텔레비전에 광고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광고 그 클립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제가 여기에 넣어뒀는데 왜
없을까요? 잠시 뒤에 그 부분은 그 광고 나가고 나서 또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 캘리포니아주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오늘은 이제 북가주로 갔죠. 버니 샌더스 후보 남가주에서 여러 번 그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CNN 방송에는 한인으로서 그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슈퍼바이저로 오랜 동안 꽤 오래됐죠. 이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민주당에서는 뭔가 그 여성으로서 떠오르는 그 정치 그 차세대 주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믿어지는 제인 킴 육지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는 너무나 그 친숙한 인물이죠. 저희 남가주에서도 제인 킴 슈퍼바이저의 어떤 활동을 간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인 킴 슈퍼바이저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런 인물로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론 형식이 아니라 단독 인터뷰였는데 우선 왜 그 본인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샌더스의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To the very issues that the constituents that I represent here in San Francisco care about: income inequality, free higher education, affordable housing, solutions to homelessness. In fact, last month I unveiled a proposal to make community college here free for all San Francisco residents with a modest tax on luxury homes over $5 million. 결국은 이제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고 있는 수입 격차 줄이기를 가장 동등하게 네 가지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그 고등교육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슈퍼바이저로서 그 샌프란시스코죠. 커뮤니티 칼리지도 무료로 해야지 되는 그런 그 안을 발의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주택 문제는 다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예전에 그 쟈니의 커피숍이었는데 커피숍 레스토랑이라고는 그대로 써 있는데 여기가 쟈니가 아니라 버니의 커피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의 얼굴 이게 특히 이제 유난히 간판이 길고 큰데 잘 그려져 있고 그리고 유리창에도 버니 샌더스의 컵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서 이 주인이 그 옆에 바로 99센트 스토어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99센트 스토어인데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이 커피숍 뒤에 파킹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파킹 낯이 꽉 차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부자 그 99센트 주인까지 걱정했잖아요. 커피숍이 새로 문을 열어서 오픈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디다가 파킹을 해야지 되지 걱정했는데 그 커피숍 자체도 99센트 스토어가 그 주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사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고 파킹랏으로 쓰고 있는데 그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캠페인 진영에 이곳을 그 폰 뱅킹하는 전화로 이제 캠페인하는 그런 오피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곳을 굉장히 잘 보이고 큰 면적도 크고 하잖아요. 버니 샌더스를 알리는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A의 버니의 열풍이다 하고 헐리우드 리포터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56년도에 쟈니 커피숍이 이제 이렇게 오픈이 돼서 지금은 2000년도에 문 닫은 뒤에는 LA시가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유적 건물이라고 할까요? 히스토릭 컬처럴 모니먼트로 지정을 했는데 2013년도에 일단 6월 7일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이 커피숍이 그야말로 버니의 커피숍이 된다는 겁니다.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만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버니와 힐러리가 계속 오늘도 선거 캠페인을 할 것이고요. 열기가 뜨거운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제게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연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을 세계인은 큰 관점에서 논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에서 모두 외면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뉴욕타임즈 기자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인인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바이저 제인 킴이 버니 샌더스 지지자로서 CNN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보좌관들의 5번이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지지자와 30분 동안 논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집니다. 클린턴 후보가 국무부의 룰을 명백하게 어기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이메일 스캔들이 선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행위는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 뒤 연방수사국도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토론하자고 제의했고 트럼프 후보도 일단 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크레딧 620인 정도의 사람에게도 3% 다운페이로 주택융자를 해준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그 버니 샌더스 후보의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광고가 나가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